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 조선 왕조실록 태조 1년 1392년 10월 11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상의 탄신일이라 제인을 사면하다. 주상의 탄신일이라 신하들이 조화를 받고 참형과 교형 이하에 해당하는 제인들을 사면해 주었다. 네 가지 일에 대해 도평이 사사에 하교하기를 1. 사람은 천지가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천지가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을 따라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정사를 행해야 한다. 한 고조가 나라를 세우고 공신을 봉할 때 옹치 같은 자가 봉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풀었고 한 나라의 기틀이 안정되었으니 나는 참으로 이러한 것을 본받으려고 한다. 내쫓긴 고려 왕조의 신하들이 어찌 모두 사면하지 못할 죄를 지었겠는가. 이제 제가 무거운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외방 지역에 안치하고 제가 가벼운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외 지역에 살게 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고려 왕조의 종실 이외의 사람들을 구분하여 아래도록 하라. 1. 안으로는 도당과 대성, 밖으로는 절제사와 안념사에서부터 주현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원들이 한결같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백성 돌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인정이다. 지금은 법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왕조의 초창기이니 어찌 갑자기 자잘한 일을 가지고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전의 나쁜 버릇을 스스로 새롭게 고쳐나가는 시기에 어찌 지나간 일을 문제 삼을 것이 있겠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남이 전에 한 나쁜 짓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받는 일이 적다 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물이 스며들 듯 엉건하게 하는 참소와 피부에 와닿을 듯 절박하게 하는 하소연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앞으로 자신이 직접 고장을 올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 모반, 대역 사건은 즉시 처리해야 하지만 소문을 듣고 고발하는 것은 풍속을 무너뜨리고 교화를 어지럽히는 근원이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 자는 징계하도록 하라. 안으로 종실 자제와 밖으로 대소신료부터 선비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의당 엄하게 징계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1. 옛날에 명철한 임금은 호라비, 가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에게 어진 정치를 먼저 베풀었다. 그럴 때 대체로 공사를 일으켜 마을 사람들에게 부역을 시킬 때에 이들을 먼저 부르니 내가 매우 가엾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반드시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공사를 감독하는 자가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담당 간사에서 살펴서 다스리도록 하라. 1. 서경에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 라고 하였고, 죄는 저 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 라고 하였다. 무진년 1388 우왕 14 정월부터 전조의 만렵까지 간청에서 몰수한 사형당한 사람들의 집과 노비는 그들의 처자식들에게 돌려주어 그들의 여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니 마땅히 제의 경중을 구분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시자궁으로 돌아와 궁 안에서 중 200명에게 공양하였다. 왕사자초 무학대사를 초청하여 선에 대해 설법하게 하였는데 현비 신덕 왕후 강씨가 뒤에서 발을 내리고 들었다. 자초가 종지를 제대로 해설하지 못하자 중들 가운데 단식하는 자가 있었다. 다음은 12일로 가겠습니다. 공부 상정 도감이 상서하여 공부 운용 원칙에 대해 아래다. 공부 상정 도감이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하늘과 사람들의 뜻에 순응하여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맨 먼저 신들에게 명하여 이전 왕조인 고려의 공안에서 한 해 세입의 많고 적음과 세출의 경비 내역을 살펴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이는 실로 백성들의 복입니다. 신들이 삼가 들으니 나라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먼저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백성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소함을 중시하고 사치를 제거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대체이며 부세 징수를 줄이고 폐단 있는 법을 고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대체입니다.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헤아려 곡물을 정하였고 곡물이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서는 것을 절약하였으니 이것은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것을 잘 살펴야 하는데 하물며 나라를 세운 초기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려 태조는 사치스럽고 포악한 태봉의 뒤를 이어 일어나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두어 대가 지나 광종이 왕위를 계승하자 사치가 극에 달해 공실과 의복, 음식이 법도에 지나쳐 1년에 쓰는 비용이 태조 때의 10년간 비용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각박하게 법을 만들어도 나중에는 그 폐단이 탐욕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려 말기에는 욕심이 더욱 심해져 여러 번 제도를 변경하여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에 쓰기도 하고 부처와 귀신을 받드는데 다 써버리기도 하여 창고에 남은 물건이 없고 국가의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상적인 공부 외에 부당하게 더 거두었는데 결국에는 백성들이 공공하고 재물이 흩어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화를 새로 시작하는 때이니 참으로 이러한 것을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신들이 삼가 예전의 전적을 상고하여 토지에서 생산되는 물산을 구분하여 공부의 등급을 마련하였는데 전보다 액수를 적당히 줄여 일정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에 나는 산물로 상공을 삼을 수 없는 것은 상공 외에 따로 빼내어 별공이라고 하였는데 귤과 유자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위에서 거두는 것을 부라 하고 아래에서 바치는 것을 공이라 하여 거두어 들이고 바치는 데에 있어 정해진 제도보다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이 공부를 만든 뜻입니다. 대체로 아첨하는 신하가 과중하게 징수하여 군주의 욕심을 조정하면 군주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만 생각하고 끝내 해가 되는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군주가 이를 미리 분간해야만 합니다. 주역에 절약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쓰는 것을 절약하면 적게 거두어도 남고 쓰는 것을 사치스럽게 하면 많이 거두어도 부족한 법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절약하고 검소한 자세를 끝까지 변치 마라. 쓰는 것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만세의 가법으로 삼으소서. 이번에 정한 공부의 액수를 모두 적어서 책을 만들어 이 글과 함께 올리니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구히 국가의 법으로 삼으소서.